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C 절반 이상은 그냥 버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는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비타민C만큼은 잘못 먹으면 효과가 0에 가깝습니다. 비타민C를 몇 년을 먹어도 왜 피곤이 안 사라지죠? 감기가 자꾸 걸리는 건 제가 약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약이 약한 게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 때문에 효과가 갈라집니다. 오늘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타민C를 하루 한 번 한꺼번에 드시고 계시다면 그건 절대 효과가 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몸속에 저장되지 않는 비타민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쌓이지 않고 많이 먹는 만큼 바로 버려집니다. 제가 최근 만난 72살 이정우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타민C 2알씩 3년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피곤은 그대로, 감기는 더 자주 걸린다며 답답해 하시더군요. 복용법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1000mg 2알을 한 번에 턱 삼키시는 방식이었어요. 보기엔 성실하지만 비타민C 특성상 흡수되는 건 조금, 소변으로 나가는 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제가 딱 한 가지 방법만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단 2주 만에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비타민C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처럼 작동하고 누군가에게는 물처럼 사라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원리. 오늘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오늘부터 비타민C가 제대로 몸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는 건강백과TV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영양제 복용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비타민C가 왜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3배 더 오래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혈중 농도, 즉 비타민C가 우리 피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먹으면 오래 가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즉 물에 녹아 이동하는 성질이라 몸속에 저장되지 못하고 필요량을 넘는 순간부터 모두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mg, 2000mg 드시는 분들이 가장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리는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니 그럼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비타민C는 여러분 몸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이정우 어르신도 복용량을 줄이고 하루 한 번을 2번 나누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인데 피로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시간과 함께 작동하는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세포가 비타민C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항산화 작용도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왕창은 효과가 거의 없고 작게 나눠서 천천히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자주 겪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속쓰림입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속쓰림의 거의 대부분은 공복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고용량이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딱 두 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복 금지. 둘째, 나누어 먹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속쓰림도 사라지고 흡수되는 양도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 얼마나 나눠 먹어야 효과가 나는 건가? 식사하고 바로 먹는 게 맞는가? 커피랑 같이 먹으면 왜 안 되나? 피곤한 날은 더 먹어도 되는 건가? 비타민C 하루 황금 루틴을 아주 쉽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방식에 단 한두 가지 그냥 시간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금방 피로가 사라지는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루틴으로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언제 먹으면 가장 오래, 가장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황금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타이밍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식사 직후 250mg. 아침은 비타민C가 특히 잘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몸이 말라있고 혈액도 조금 끈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신 뒤 부드럽게 250mg을 섭취하여 주세요. 공복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커피는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바로 마시면 비타민C가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250mg 하나가 몸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오전 7시 250mg을 드셨던 비타민C는 3, 4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물 한 잔과 함께 250mg을 다시 섭취하여 주면 몸속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 보충은 아침에 느끼던 피로와 눈의 침침함, 머리의 무거움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전만 되면 힘이 빠진다는 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후 1시 500mg, 오늘의 핵심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500mg. 이게 하루 전체 중 가장 중요한 복용입니다. 왜냐하면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가 우리 몸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직후 비타민C는 흡수도 안정적이고 오후 피로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진다는 분들은 이 한 번에 500mg으로 오후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 4시 250mg, 저녁까지 끌고 가는 힘. 오후 4시 전후는 몸이 갑자기 늘어지고 눈이 뿌옇고 기운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250mg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비타민C 농도가 다시 올라가 저녁까지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감기를 자주 하는 분들은 이 시간대 복용을 했을 때 변화를 크게 느끼십니다. 저녁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비타민C는 어떤 분들에게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는 정말 피곤한 날만 식사 직후 250mg 이하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평소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하루에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이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비타민C를 몸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음식 조합, 그리고 효과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먹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어야 더 잘 작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비타민C의 효과를 반토막 내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하나만 알아도 같은 비타민C를 먹고도 효과가 2배 이상 달라집니다. 1. 비타민C 효과를 올려주는 음식.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물과 수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소화가 편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 샐러드,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키위, 삶은 계란. 이런 음식들은 비타민C가 장 안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천천히 흡수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샐러드 비타민C. 이 조합은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속이 편하고 흡수가 부드럽고 몸에 남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의외로 좋은 조합이 계란 요리입니다. 노른자 속 영양소들이 비타민C와 함께 있을 때 몸에서 활용되는 속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비타민C 효과를 반으로 떨어뜨리는 음식.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 습관이 일정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단 음식, 떡, 빵, 케이크, 과자, 단 음료. 이런 음식과 함께 비타민C를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와 포도당은 몸에서 비슷한 길을 타고 이동하는데 몸이 우선순위를 포도당에 줍니다. 즉, 비타민C가 밀려나는 겁니다. 둘째, 기름진 음식, 삼겹살, 튀김, 부침개, 기름 많은 볶음 음식. 이런 음식들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기름진 음식 뒤에는 최소 1~2시간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커피와 바로 함께 먹는 것. 이건 정말 많은 분이 놓치십니다.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 마시면 비타민C가 얼른 빠져나갑니다. 몸이 사용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 식사 후 비타민C 그리고 1시간 뒤 커피.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3. 그럼 종합 비타민은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종합 비타민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그건 괜찮나요?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지만 용량이 적고 여러 성분과 섞여 있어 효과가 세지 않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C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 나눠 먹는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가 승부처입니다. 여기까지의 핵심 요약. 샐러드,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크고 단 음식,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 커피는 반드시 비타민C 이후 1시간 뒤. 그리고 종합 비타민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먹기보다 나눠 먹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어르신들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1~2주 만에 변화가 왔다고 말하는 그 비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는 복잡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받아들이기 편한 시간에 부드럽게 나누어 넣어주는 것. 이 작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동안 크게 느끼지 못했던 비타민C의 효과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루틴을 1~2주만 지키셔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덜 무거워요. 오후에 기운이 꺼지는 게 없어요. 감기를 덜 해요. 몸이 편안하고 하루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몸은 작은 정성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비타민C는 그 정성을 가장 빠르게 알아듣는 영양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천천히 쓸 수 있게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르신들께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까지 먹던 방법과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하루 한 번만 먹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넣는다고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양이라도 여러 번 나누어 들어올 때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오래 활용합니다. 실제로 68세 김명자 어르신은 비타민C를 1000mg씩 한 번에 드셨습니다. 늘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 결국 나는 비타민C가 안 맞는 체질인가 봐 하고 섬유질만 챙겨 드셨죠. 그런데 복용법을 바꿔 250mg씩 나누어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속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70대 초반 박정철 어르신은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몸살을 달고 사는 건 기본이었고 환절기마다 병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3, 4번으로 나누어 먹는 루틴을 시작한 뒤 감기 횟수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 줄 몰랐어요.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 참 기뻤습니다. 이렇듯 비타민C는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만 막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세포가 움직일 때 항상 필요로 하는 항산화 물질이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쓰이는 비타민이며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남는 건 버려지기 때문에 잘 나누어 들어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를 먹을 때 항상 물 한 잔을 함께 드세요. 특히 아침과 점심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셔주면 피가 묽어지고 비타민C가 더 쉽게 몸 안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쉽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실 때 자신의 몸 변화를 직접 기록해 보세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은 그냥 늘 비슷한 하루를 보내니까 내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 기운, 오후 피로감, 감기 빈도, 수면의 질, 어깨나 무릎의 뻐근함 같은 작은 변화도 일주일만 기록해 보시면 아, 내가 좋아지고 있었구나. 아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실천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줄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누어 넣을 때 몸이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오늘 내용이 어르신들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천천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